카메라에 잘 담기는 편은 아니라서 이런 저도 그래요. 저 다행이다. 연예인 아니고서야. 뻔 그래. 다행이다. 연예인 할 팔자는 아니라. 됐어. 하고 오, 콜라 하나 더 주셔도 돼요. 좋아요. 어? 왜? 생각해보니까 음료수를 안 시킨 것 같은데. 아 진짜. 얘를 이렇게 어떻게 걸 수 없을까? 네, 너무 오바다. 콜라를 아껴 마셔야겠다. 잘 나오네 이쪽. 이렇게까지 고개 돌려도 되고. 오는데 얼마나 걸렸어? 1시간 4, 50분? 멀다. 네, 동탄 어느 쪽에 살아요? 서동탄 쪽이에요. 좋다니. 아, 그 그렇다니요. 동탄이 2동탄, 1동탄, 남동탄, 북동탄, 서동탄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 동탄 아니, 그 1도시가 있고 2도시가 있지 않나? 네. 파벌 싸움에도 되게 뭐. 삼국지를 했어요. 그렇다. 아니 그렇게 나눠져 있어? 엄청 많이 나눠져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고 어머, 지금 그냥 얘기하는 게 시작하자마자 나오다가 인트로가 나오면서 이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아마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하면 되고. 그 전에 보내드린 거 보셨어요? 어디요? 뭐요? 우리 거 원래 올렸던 거. 아, 그건 봤어요. 그거 봤는데 사실 내용을 본다기보다 카메라 구도라던가 아니면 편집하시는 모습도 봤고 네.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다 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까지는 안 본 적. 내용은 사실 없었어. 내용은 안 봐도 되고. 내용 안 봐도 돼. 그 첫 번째라면 친구 불러 나가야 돼. 맞아요. 엄청 가볍게 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 카메라 구도는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그죠? 굉장히 토크쇼 같이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때 그 밥 먹은 이후로 뭐 좀 진행된 게 있어요? 일상에서. 제 일상에서 진행된 거? 아니, 제가 원래 정장집에서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정장 근데 테일러샵 그 정장집에?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정장 대여점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완전 그 맞춤 막 그런 킹스맨 그런 느낌은 아니고 노노노노. 대여? 대여하시는 정장집은 어쩌다가 알게 됐어요. 정장집은 원래는 편하게 돈 벌어야지 라는 생각 완전 알바 개념으로. 알바 개념으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저랑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림질이라던가 수선이라던가 의상 만드는 거라던가 그런 거를 조금씩 배워나왔고 그걸 또 연극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으로 조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연극이라는 게 수입이 좀 불명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게 됐어요. 좀 고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고정적인 수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고 뭔가 카메라가 하고 있다는 걸 의식해버리니까 조금 말을 정제하게 됐다. 편하게 되고 어떻게 된 느낌이 있어. 네. 네, 자기 느낌을 담아서 이제 자기소개 한번. 아, 지금부터 진짜 시작. 진짜 시작. 아까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진짜. 아, 자기소개? 저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연극인 박신이라고 합니다. 22살이고요. 현재 서울예대 연극과인지 연극 전공인지를 몰라. 연극과 재학 중입니다. 오케이. 연극과 재학 중입니다. 네. 극단을 조금 얘기해 주셔야죠. 알겠어요. 오케이. 내가 다시 할게. 추가해서. 저는 예술창작집단 해타라는 창작집단의 대표 박신입니다. 해타는 그럼 무슨 뜻으로 제목을 지으신 거예요? 해타가 저희가 자산어보에 기술된 언어로 해파리를 뜻하는 건데요. 해파리는 이제 물 밖에서 원형을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물 밖에 있는 해파리들은 엄청 흐물흐물해지고 온전한 자신으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술을 하고 싶은데 예술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술을 하고 싶다면은 바다 안에 들어가서 그 넓은 바다를 향해 하자라는 뜻으로 저는 해파리 그리고 그 해파리를 저는 조금 더 다른 언어로 부르고 싶어서 조금 더 소외된 것들에 집중을 해보는 언어를 해보고 싶어서 저는 해타라고 지었어요. 자산어보에서 정약용의 자산어보에서 의거하신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음. 저는 그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모두가 해파리지만 뭔가 신님이 이제 이 집단을 만드셨으니까 바다 같은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 좀 했거든요. 그들을 품는 물론 이게 뭐 우위 관계 있고 뭐 부모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다 같이 하는 거지만 뭐 그들을 한 곳에 모으게 된 바다 같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해파리 중 하나예요. 저도 해타 중 하나이고, 근데 바다, 약간 그거 아닐까요? 사람들이 이제 해파리가 모래사장에 있는 것보다 바다에 있는 게 더 좋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 네. 우두머리 정도. 안마까지 머리. 오케이. 그 정도는 해타분들 인정하실까요? 해타분. 좀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있고 너희들이 꼭 너네가 어떤 이 하고 싶은 거에서 너무 벗어난 삶을 굳이 살 필요 없다. 맞아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되게 의미 있다. 저도 그걸 원했어요. 그 페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해요. 극만 올리는지 아니면 뭐 다른 장르도 시도하고 하는지. 오, 해타는 예술 창작 집단이거든요. 예술 창작 집단이므로 모든 형태의 예술을 사랑하는 집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연극도 올리지만 연극, 뮤지컬, 영화, 드라마, 그리고 전시까지 모든 장르의 예술을 저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지금 차기 작동인 뮤지컬, 뮤지컬.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극도 어떻게 보면 심오하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접근성이 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간편하게 뭐 해외에서 상업 연극을 음. 보거나 뭐 데이트 코스로 이런 거 있어도 내가 어떤 극작가를 좋아하고 그렇게 사실 좋아하는 극작가 이름 한 명 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장르에 비해서 파페스도 사실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 창작 집단이긴 하지만 그 연극을 쓰시잖아요. 맞죠. 저는 사실 연극 전문이긴 해요. 그래서 극을 쓰시게 된 좀 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장감? 현장감. 진짜 그 현장감이 짜릿해요. 그 빈 무대를 바라볼 때, 그리고 거기에 내가 세트를 지었을 때, 조명이 달릴 때, 관객이 그 자리에 들어섰을 때, 모두가 다 설렘으로 저는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장감에 대한 그 심장 뛰는 소리 때문에 전 연극하는 것 같아요. 현장감에서 끌렸다. 네, 엄청 끌립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좀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연극을 평소에 좋아하진 않지만 학교에서 좀 봤던 것 같은데, 영화나 드라마는 사실 촬영으로 영상이 나와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보고 싶은 속도로 뭐 돌려서 볼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연극이나 뭔가 뮤지컬, 극장에서 하는 거는 그 정해진 흐름이 있고 그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씩 다르잖아. 호흡도 다르고 현장감이 다 다르니까 일회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맞아요. 점이 좀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연출가의 의도를 딱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처음 연극에 접하게 된 날이 언제세요? 처음 연극에 접하게 된 거는 저는 사실 대학에 들어와서 접했어요.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접했고, 사실 성인 이전에는 청소년극으로 조금 한두 작품 정도 접했던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연극을 공부하다가 대학에 온 사람이라기보단 글을 공부하다 대학에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소설도 안 쓰고 오히려 운문을 썼어요, 저는. 네. 그래서 운문에 더 가까운 삶을 살다가 그냥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해봐야지 하고서 공부했는데 그때 현장감이랄까요? 뭐라 해야 할까? 사실 제가 연극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네. 근데 엄청 제가 존경하는 작가님을 수업을 듣고서 네. 뭔가 아, 나도 쓰고 싶은 글이 있구나 라는 거를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쓰고 싶었던 글은 제가 1학년 1학기 때 썼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딱 한 번? 여러 번 지금은 쓰고 있는데 아, 네.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운문이라던가 산문을 쓰면서는 쏟아낸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글을 지금 내가 표출하고 쏟아내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처음 희곡을 썼을 때 내가 진짜 글을 쓰고 있구나. 내가 조금 더 정돈된 언어와 정돈된 기억력으로 나의 이야기를 펼쳐낼 수 있구나. 나의 사상을 말할 수 있구나. 정도가 저는 엄청나게 큰 매력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연극을 쓰진 않지만 글 쓰면서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 뭔가 제가 살아있다고 맞아요. 같아요. 사실 글 쓰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영화 시나리오라던가 소설, 운문, 산문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쓰다 보면은 아, 이거 과제인데 아, 쓰기 싫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의무적으로 하게 되니까. 네, 의무적이니까. 근데 이상하게 희곡을 쓸 때만큼은 과제라는 생각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응. 즐거워서 쓰는. 즐거워서 썼고 밤에 새벽 5시까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저는 글을 쓰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글을 쓰는 그 순간이 너무 재밌었어요. 적성에 진짜 잘 맞는. 진짜 잘 맞았어요. 제가 희곡 몇 개 쓰신 걸 읽었었는데 다 다른 얘기지만 뭔가 일관된 주제가 있고 하고 싶은 얘기가 명확하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읽으면서. 가장 내가 이제 처음으로 내 걸 썼다라고 느꼈던 작품의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정말 공교롭게도 이때 썼던 작품의 제목이 해타의 파랑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와우. 그때 나는 해파리를 닮았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타의 파랑이라고 짓고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아이에 대해서 전 썼던 것 같아요. 좀 그럼 자전적인 얘기였나요? 자전적 근데 그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라면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네, 그런 느낌 음, 많이 썼다. 네, 근데 그 작품은 제가 쓴 작품은 모두 다 절 닮아 있다고는 생각해요. 모두 다 절 닮아 있고 어쨌든 저한테서 출발한 이야기니까 저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핍진성을 만들어내고 그 핍진성이 이야기의 퀄리티를 높여준다 생각합니다. 좀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창작 집단 해타를 만들고 이제 사람들이 뭐 같이 이렇게 모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뭐 들어가거나 아니면 좀 더 공부하거나 그런 걸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빠르게 젊을 때 사람들을 모은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제가 극단에 들어가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극단에 들어갈 때 항상 걸리는 것이 나이랑 대학의 유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의 유무가 대학을 나왔냐 안 나왔느냐가 아니라 대학을 현재 다니고 있느냐 현재 안 다니고 있느냐가 조금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현재 학업을 하고 있으면은 극단의 업무와 병행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셨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회성으로밖에 작품 참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극단의 일정이랑 내 일정을 맞춰야 하는데 내 일정은 학생이다 보니까 너무 시간표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 시간 이외에 저는 너무너무 일을 할 수 있고 새벽에도 일하고 싶지만 그분들은
일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나랑 시간대가 맞는 사람들을 구해보자. 나랑 시간대가 맞고 어느 정도 일할 수 있고 새벽에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자. 그리고 열정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자.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제 일정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저의 경력들을 만든 것 같아요. 그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비전공자인지 아니 다 전공자인지 이제 다 비전공자까지는 아닌데 거의 대다수가 비전공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신님이 만드신 이유와도 맞닿아 있도록 학교를 다니면서 다니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네요.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지금 현재 팀원이 25명 정도, 이번 프로젝트는 25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학교를 다니는 인원은 저희가 26명 있네요. 26명 있고 이 중에 10명이 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 16명이 대학에 안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보통 극단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극을 올리고 아무래도 뭐랄까 그걸 뭐라고 해야 필모에 남아야 되니까 경력이 돼야 되고. 경력이 돼야 되니까 수상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좀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부으면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그러면 해타는 공동의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냥 행복하게 예술을 하면 괜찮다라던가 아니면 뭐 뭔가 궁극적인 비전. 궁극적인 비전? 지원 사업 받자. 일단은 지원 사업 받자. 일단은 지원 사업 받자보다는 해타? 일단 너무너무 제일 중요한 총목표는 초심 잃지 말고 어떤 사람이든 예술할 수 있게 열정만 가지고 있다면 예술할 수 있게 하자 인 것 같고 네. 근데 이후에 저는 예술을 하려면은 지속적인 일자리라던가 지속적인 수입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네. 약간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네. 부모님이 돈이 많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이미 벌어둔 돈이 많다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예술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정적인 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저는 꼭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저는 따로 일을 하고 있고 네. 그 일 이외의 극단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기엔 조금 그렇지만 저의 본업이자 취미죠. 저의 본업이나 취미가 되는 거고 그거는 부수입이라고 다른 일들은 부수입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건 최대한 돈을 안 들여서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원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공동의 목적은 이제 자유롭고 비전공자들도 재밌게 예술을 하는 게 목적인데 본업이 아닌 거에서 돈을 벌어서 본업에 돈을 쏟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본업자서는 그 목적이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너무 중요한 수단이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은 이뤄야 하고 그 꿈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을 투자할 수도 있다. 라는 저의 가치관이고 사실 해타는 경력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경력을 선물해 주는 곳이긴 하죠. 그런 측면에서도. 그쵸. 경력을 선물해 주는 사람들. 그리고 사실 아주 대표로서 저의 욕심을 말해보자면 저희 해타가 아주 멋진 극단으로 성장했으면 합니다. 막 신춘문예 작품도 내보고 그러면 좋겠네요. 연극 처음에 올리셨을 때 보러 갔었잖아요. 제목이 완벽한 엄마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당선되게 됐고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생활 동반자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레즈비언 커플이 나와요. 레즈비언 커플이 자영이와 희정이가 나오는데 이 자영이는 법 안에 뭉기고 싶어서 희정이라는 인물을 성인 입양을 하고 싶어 해요. 왜냐면은 만약에 자기한테 무슨 일이 있거나 희정이한테 무슨 일이 있을 때 보호자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쵸. 보호자가 필요하니까 이 자영이라는 인물은 법으로 뭉기고 싶어 하고 그게 완벽한 가족이다 라고 생각하는 인물이고 희정이는 우리는 이미 함께 같이 살고 있고 동거를 하고 있으며 우리는 계속 커플로 지내고 있다. 그렇다면은 나와 언니는 가족이다 이미 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이제 성인 입양의 경우에는 희정이가 현재 자신의 어머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야지 이제 자영이와도 입양을 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네. 이 둘에게 그런 문제점으로 이제 고충이 생기게 되고 여기에서 생기는 이야기들 이 문제점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야기들이 계속 사건으로 나열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잠깐 들어봤는데 어떤 저 궁금한 게 네. 그 한 명은 이제 그 법적인 굴레안에 묶이고 싶어하고 한 명은 그 자체로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혹시 그 법적인 굴레에 묶이고 싶어 하시는 그 캐릭터는 어떤 이유로 그런 측면을 좀 선택을 하게 된 건가요? 이제 극 안에서 잠깐 이야기가 나오는데 희정이라는 인물이 전에 쓰러진 전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못하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심하고 엄청 위급한 상황이면 사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닌 상황이면 사인 못해요. 무조건 보호자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영이는 내가 희정이 지켜주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법으로 뭉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캐릭터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영이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법이라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자신이 죽었을 때나 희정이가 죽었을 때 유산을 상속하는 방법이라던가 그런 것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지는 캐릭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반대로 희정이는 그 관계성에 대해서 법이라는 것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캐릭터인가요? 그러니까 별로 그런 생각이 없나요? 사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희정이는 부모님과의 사이도 좋고 부모님도 조금 젊은 편에 속하고 이제 자영이랑 희정이도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캐릭터로 설정을 했거든요. 자영이가 좀 더 연상이고 희정이가 연하예요. 근데 어머님도 젊고 나를 케어해줄 사람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법에 굳이 자영이와 소속될 이유는 없죠, 사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자영이가 희정이한테 하는 행동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또 다른 질문을 해보면 어떤 사랑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게 완벽한 엄마에서도 등장한 대사거든요. 등장한 대사인데, 사랑은 형태가 모두 다 다르다며, 그렇기에 영화나 드라마나 책에서 말하는 모든 이야기들의 사랑의 형태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잖아. 라는 말이 이게 정확한 대사는 아닌데, 이런 뉘앙스의 대사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사랑이랑 그렇다고 생각해요. 다 다르다고. 다 다른데, 이제 자영이의 사랑 같은 경우에는 희생정신이었고, 내가 너를 먹여 살리겠다. 너가 안전해지면 좋겠다라는 게 자영이의 사랑이고, 희정이의 사랑은 나는 언니랑 그냥 행복하게 여기에서 밥 먹으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런 것들이 사랑이다. 라고 생각하는 캐릭터였던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의 형태가 다른 사람들끼리 만난 거잖아요. 맞아요. 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랑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계속 지속적으로? 왜냐면 이 사람은 이런 형태를 바라고 이 사람은 나의 사랑 형태 이런 건데 서로가 이제 원하는 게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사랑이 절대적으로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한 사람은 이걸 원하는데 한 사람은 이걸 원한다. 그렇다면은 둘은 서로를 이게 다르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가? 그건 아니죠. 사랑은 하죠. 사랑은 하는데, 글쎄요. 공존이라는 단어보다 함께 있기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사랑은 저는 그냥 사랑이라기보다 연애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말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사랑 자체는 뭐랄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사람 둘은 갈라지는 게 어쩌면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같이 함께 하는 것을 선택했고 안 맞는 고유의 것을 가지고서 있는 거죠. 음.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함께 한다라는 거는 이게 연애 아닐까요? 음. 굳이 똑같아져야 하나? 똑같아질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모양이 비슷해져서 같이 똑같이 변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냥 맞아요. 나에 맞추길 희망하지 않아서 이제 응, 이제는 커플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더 궁금하시겠지만 이제 완벽한 엄마가 이게 팟캐스트가 잘 되고 했다가 잘 되면 나중에 극장에서 또 재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나중을 기대하시고 완벽한 엄마는 썩 해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좀 가볍게 팀원들과 좀 함께 하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뭐 웃겼던 거, 힘들었던 거 그런 거 있어요. 웃겼던 거, 힘들었던 거, 재밌었던 에피소드. 이걸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냥 매 순간이 재밌어요. 쫑파티 이런 거. 쫑파티 같은 거? 그냥 뭐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뭐 이런 거 상관없고 그냥 같이 하면서 재밌었다. 왜냐면 사람이 많잖아요. 무성명이라고 아빠도 메시지 주셨고. 제가 원래 이런 짓을 전혀 안 하는데 네. 제가 원래 외박이 금지인 집에서 살고 있거든요. 네. 외박이 금지인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연극이 끝난 날 처음으로 외박을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연극 스트라이크 끝나니까 11시인 거예요. 근데 11시에 해화면은 제가 집까지 가서 버스까지 다 끊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여기서 술 마시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같이 계속 술 마시다가 엄청 많았거든요, 사람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버스 타고 떠나고 이제 4명만 남았어요. 근데 그게 수능 전날이었거든요. 근데 수험생이 거기 한 명, 재수 수험생에 한 명 껴있으셨어요. 근데 매우 슬픈 이야기지만 그 사람이 원래 수능 볼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긴 했는데 그래도 봐 했는데 얘가 끝까지 집에 안 가다가 결국에 수능을 못 봤다는 에피소드가 그래서 막 등짝 때리면서 야 이놈아 수능 보랬잖아 이랬던 그런 게 근데 술도 마시자고 했었죠. 제가요? 네. 이게 솔직하게 제가 마시자고는 했는데 그 녀석한테는 넌 집 들어가라. 넌 진짜 집 제발 들어가라. 마시면 마시고 아니면 우리 3명이서 마시면 되니까. 맞아, 근데 너는 수능 봐라. 넌 제발 수능 봐주면 제가 빌었어요. 너 근데 수능 봐야 할 것 같은데 하면서 그 정도예요? 네 진짜 확실해. 안 간다면 말리진 않겠다. 그래? 이런 말 안 했어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절대 술자리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냥 저는 집에 갈 방도가 없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그냥 집에 못 가니까 술 마시자 하고서 술 마셨던 것뿐입니다. 왜 물어봤냐면 그냥 이런 순간들도 사실 연극처럼 일회성으로 인생에 한 번 있는 경험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재밌는 경험이 있나 한번 알아갖고 이제 1부를 마치면서 저희가 말씀 안 드렸는데 질문 카드가 있어요. 네? 이게 뭐고요? 완전 이게 뭐- 가벼운 질문도 있고 좀 심오한 그런 질문도 있고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뭔데요, 질문이? 하나 보여드리자면 누군가에게도 말해주고 싶지 않은
옌. 대사를 잘 읽으시네. 우와. 하나 본인이 뽑아야 재밌어. 뽑아주세요. 저요? 네. 우와, 이런 거 제가 뽑아도 돼요? 저 이런 거 못 뽑는데. 본인이 대답할 거예요. 치면 안 됩니다. 잠시만. 약간, 잠시만. 이거 타로 카드 뽑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게 색깔은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 있는데 그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저도 기억이 안 나는. 제 카메라는 오늘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생각하실 동안 저희가 먼저 말해보죠. 저는 이제 이틀 전에 술을 좀 많이 마셔가지고 어제 숙취를 앓고 있다가 이제 좀 부랴부랴 준비를 하면서 왔는데 좀 그 전에 찍었던 게 게스트분은 물론 좋았지만 제가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제 포스터로서 좀 노잼이었다. 그래서 오늘 좀 자연스럽게 열심히 해야지 좀 긴장하는 상태로 왔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아, 피날레. 제가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은, 신기하다? 신기하다. 진짜 신기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두 분도 이제 대학생에서 탈출하신 지 별로 대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는 대학생 탈출? 일단은 일단은, 예, 이런 분들이고, 20대 초반 분들이잖아요. 20대 초반 분들인데, 저랑 생각이 맞는 사람들이라던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또 어딘가 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전 신기했어요. 신기했고, 그리고 사실, 네, 들어오면서도 신기했어요. 이런 장소 섭외라던가, 이런 카메라들이라던가, 이런 장비들. 이 모두 다 준비되고 할 수 있다. 20대 초반도. 라는 생각이 정말, 네. 이쪽은 초반이 아니거든요. 초반이 아니잖아요. 그런 비밀은 왜 계세요? 그러면서 근데 저희가 마음 저희나 뭐 시청자분들이 펜타를 보시는 감정과 지금 느끼는 감정도 비슷할 것 같아요. 사실 맞아. 서로 젊으시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모아서 이제 그 창작 집단을 하고 이런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니까 서로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 그래요. 그러면 신기한 것 같고 저희는 이제 햄버거를 먹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